여러분, 복합 위기가 공포다. 이게 1, 2개월 내에 끝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을 보면 한마디로 복합위기 시작됐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복합위기는 1, 2개월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내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 경제 전반에 이제 위기가 닥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경제 위기의 징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됐다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 이제요, 복합위기라는 것은 경제 위기거든요. 이 경제 위기를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상황이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예단합니다. 자, 당장 보세요. 당장 물가만 하더라도 폭등이잖아요. 5월에 소비자 물가가 5.4% 올라갔습니다. 2008년 8월 5.6% 이후로 최고치예요. 거의 14년 만에 최고치죠. 14년 만에. 이 정도면 여러분 물가 때문에 진짜 죽어난다 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당연하고요. 소상공인들 심지어 가게마저도요. 소득은 주는데 물가는 올라가서 쓸 돈이 없다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게다가 물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물가에 관한 한 지금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각하다 이 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말이 소비자 물가가 5.4%지 지금 체감 물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제가 느끼는 물가는 10%가 넘어요 이미. 된장찌개 하나 끓이려고 그러면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삼겹살 먹으러 외식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진짜 무섭습니다. 요즘 같은 물가에 보면요. 모두가 다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상황이에요. 코로나19가 전국에 창궐하면서 전 국민이 몸을 사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물가가 지금 전국을 뒤엎으면서 지금 몸을 사리고 있어요. 그만큼 물가는요.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는 복합위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진짜 절실한 거잖아요. 그러나 물가는요. 전 국민이 절실합니다. 전 국민이.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환율은 보세요. 환율은 폭등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다시피. 5월 12일 현재가 달러당 1288.6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6월 15일 현재 이게 거의 1288원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중에는요. 1292원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이것은요. 2중, 3중, 4중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까지 올라가면 2중으로 올라갑니다. 2중으로.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첫 번째 복합위기의 요인이었던 물가 폭등, 더 폭등을 시킬 수가 있죠.
게다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꺼립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를 꺼리고요. 있는 투자자들마저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경제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위기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환율이 폭등하면서 말입니다. 원화값이 떨어지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1288.6원 5월 12일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금융위기까지는 안 가지만 금융위기 언저리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4일 날 1293원이었잖아요. 어제가 129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에 어떤 근접했다. 환율 수준으로 봐서는 금융위기를 지금 닮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2019년 악몽이 살아날까? 예,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악몽이 살아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은 그래서 위기의 어떤 끄트머리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 분명히 보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금리예요. 금리. 금리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예,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 기업대출을 받은 사람, 집 사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 주식하려고 돈 빌린 사람, 코인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한 사람 모두가 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금리 문제도 말입니다. 이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 우리나라 대출 받은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모두들에게 지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금리면요. 앞으로 심각하게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기준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작년 8월에 0.25% 올라가더니 11월에 올라갔죠. 올 1월에 올라갔죠. 그리고 4월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월에 올렸습니다. 5번 올라갔습니다. 이제 6월에는 없습니다. 7월 14일 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7월 14일 날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때가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미국의 6월 기준금리를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이 만약에 터진다면요. 7월 14일 날도요. 우리도 빅스텝 정도는 갈 겁니다. 그러면 0.5%의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0.5%의 금리를 인상을 하면 2%가 됩니다. 2.25%가 됩니다. 지금 1.75%잖아요. 2.25%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요. 여러분 진짜 클 거예요. 돈 빌린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곡소리 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복합위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금리를 그렇게 올렸을 때 경기가 괜찮겠느냐는 거예요. 경기가 괜찮겠느냐. 워낙 빚이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말입니다. 성장이 깎여요. 2022년 1월만 하더라도 IMF는요.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3% 봤습니다. 그러나 4월에 전망할 때는 2.5%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4%에서 3.6%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어진 게 더 뼈아프죠. 우리는요.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그야말로 침체의 어떤 늪을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 늪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건널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중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고물가, 물가 폭등이요. 여기다 고환율, 환율 폭등이요. 고금리, 금리 폭등이요. 여기에다가 저성장.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양이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양새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 그야말로 복합 위기가 우리 현실에 다가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 언제냐요. 언제냐. 최악의 저점이 언제냐요. 저점이 언제냐. 저는 그 저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개월 내내 위기가 계속된다고 했으니까 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점이. 그럼 그 저점이 어딜 거냐. 그것은요. 가계부채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계부채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2022년 1분기 기준이 1859조 4천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동안 말입니다. 얼마나 늘었느냐. 471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33.9%가 늘었어요. 그야말로 가계는 빚더미라는 거잖아요. 물론 정부도 빚더미고 기업도 빚더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계를 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가계는 소득까지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는요. 지금 2중고, 3중고, 4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거든요. 소득은 줄어들고요. 물가는 올라가고요. 일자리는 그만큼 없어지고요. 그러니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금리는 올라가니 가계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하다 못해 진짜 절규가 쏟아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합위기 동안에 가계부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봅니다. 물론 2030의 부채도 심각하고요. 고령자 부채도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 부채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30의 부채는 아파트라도 들고 있잖아요. 연끌해서 집을 샀으니까 아파트라도 들고 있잖아요. 고령자 부채는 많아도 그죠?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요. 지난 2년 반 동안 장사가 안 됐어요. 빚더미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날린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방 터지면 진짜 꼼짝 못합니다. 2021년 4분기 현재 909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죠? 그 상황이 굉장히 나쁘고 또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쁘고 어렵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말입니다. 그에 대한 충격이 서서히 이제 바닥으로 접근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복합위기의 어떤 가장 최저점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9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지요. 9월 31일까지 연장했는데 그 규모가 133조 3천억 원입니다. 133조 3천억 원이 적지 않잖아요. 만기 연장만 하더라도 65만 5천 건이에요. 만기 연장. 65만 5천 건이면 적어도 적어도 뭐 65만 5천 명은 아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116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원금 상환유예도 3만 7천 건이나 되고요. 11조 7천억 원이거든요. 이자 상환유예도 12,000건입니다. 5조 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터질 때 그 바닥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기 요소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또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3년물하고 5년물하고 10년물하고 10년물 국채하고 5년물 국채의 어떤 역전은 아직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게 빠르면 8개월 늦어도 1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는요. 경기 침체 신호탄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신호탄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복합위기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이제 복합위기가 시작됐다는 표현까지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시급하고 어렵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예, 이 경제태풍이 집안으로 덮치지 않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공급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공급이라는 게 해외로부터 전부 다 수입하는 건데, 수입하는 거에서 지금 하는 거는 벌써 관세 인하해 줬죠. 부가세 인하해 줬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업에게 어마어마하게 베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베푼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태풍이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태풍이 허리케인이 되면요, 다 썰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도착할까 솔직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대로, 예, 지금 상황은 굉장히 나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계속해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에 있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 분석이나 설명대로, 예, 여러분들이 많이 잘 따라오셨다면 지금 위기는 점점, 예, 우리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위기는 언제든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데 준비된 자만이, 예, 위기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만큼 우리 경제, 아니 우리 사회 전체의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도, 예, 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예, 허들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